자, 이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수열이라는 하는 것이 반드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을 n항까지 더해야 자 이런 합이 나오는지 그런 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죠. 키워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본 문제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 문제가 기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까지 다 하고 나선 이 문제가 쉬울 텐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반항을 자 구하라. 자,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수 n에 대한 어떤 함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에서의 값이 1분의 2고 2에서의 값이 2분의 3이고 3에서의 함수값이 3분의 4고 4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5고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n에서의 값은 n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1에서의 함수값이 1 곱하기 4 2에서의 함수값이 2 곱하기 5 3에서의 함수값이 3 곱하기 6 4에서의 함수값이 4 곱하기 7 느낌이 오나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죠. 좀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n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항이란 사실 자연수 n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겠냐 그런 걸 우리가 묻는 거겠죠. 자, 우리는 문제를 읽으면서 했어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우리는 A1의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다. 그랬어요. 공차 8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n은 자연수로서,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에다가 d 자리에 8을 넣어서 8n 마이너스 14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일반항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면 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첫째 항은 7이고 둘째 항은 3이고 셋째 항은 3이고 둘째 항은 5고 세 번째 항이 3이고 자, 요런 순서로 되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항이 7이죠. 첫째 항이 7이고 자, 보니까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다 느낌이 오나요? 예, 2씩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씩 계속 더해진다. 그런 의미로.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 다 같네요. 그쵸? 예,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네, 여기다가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항은 뭡니까? 7이죠? 공차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7,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일반항 n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9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공차가 8이에요. n에 대한 개수죠. 예. 자,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네, n의 개수가 되겠죠. 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6항이 마이너스 7이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15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자,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써보죠. 자, 6항이 마이너스 7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 일반항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항 n-1d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예, n은 자연수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d 이것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차가 3이라 했으니 D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3이 들어가겠네요. 자, D자리에 3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린 요 식을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자, 3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래서 일반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뒤에 n-1배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2예요. 자, 공차 D가 3이에요. 3엔 자,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6항이라 함은 3 곱하기 6 빼기 25 6에서의 함수값이다.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7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알고 싶은 건 15번째 항이죠. n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n자리에 15가 들어가는 거죠. 3 곱하기 15 빼기 25 45에다가 25를 빼니까 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를 좀 키워보고 얘기하겠습니다. 5항이 10이다. 제15항이 마이너스 30이다. 자, 등차 수열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무조건 일반항을 써놓으세요. 첫 번째 항 n-1d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5항이 10이다 그랬습니다. 5항이 10이다.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4d 더한 거죠. 근데 이게 10이란 얘기예요.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4를 d를 더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 30이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린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뺄게요. 빼면 10d가 마이너스 40이 되나요? 네, d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구한 d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1에다가 자, 마이너스 16한 게 10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2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일반 항이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26에다가 n-1 공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n 더하기 30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원하는 것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을 생각을 하면 자,
첫 번째 항은 26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어때? 4씩 줄어들겠죠. 그쵸? 자,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항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돼.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되는 n의 최소값. 물론 이 n은 뭐예요?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에 대한 1차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4n 넘기고요. 자, 그러면 n은 2분의 15니까 7.5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은 되네요. 그쵸? n자리에 7.5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긴 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n은 자연수라는 겁니다. 자연수. 7이면 7, 8이면 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7.5보다 큰 자연수 중에 최소는 8부터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7을 넣어보고 8을 넣어보세요. 자,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2가 됩니다. 2. 4, 7에 28. 마이너스 4에다가 7을 곱하죠. 30을 더하면 네. 그 다음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덟 번째 항이.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이냐? 제 8항이다. 제 8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요. 주어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3차 방정식에 근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세 실근이 3, 5, 7이에요. 가능하나요? 네. 자, 예를 들어 세 실근이 10, 20, 30이에요.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세 실근이 어떤 세 수가 있는데 그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5를 기준으로 3은 5에서 내가 2를 뺀 거고 7은 5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이때 이 2라고 하는 것은 공차가 되는 거죠. 자, 20을 기준으로 10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20에서 공차 10을 뺐다. 30은 20에다가 공차 10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세 근이 예를 들어서 15, 그 다음에 19, 23이다. 이래도 되는 거죠.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4란 말이죠. 그러면 4니까 15는 어떻게 표현되냐? 가운데 19를 기준으로 4를 뺐다. 24는 가운데 19를 기준으로 공차 4를 더했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을 어떻게 볼 거냐면 알파에서 뭔가를 뺀 거죠. 알파에다가 공차 D를 더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우리가 세 실근이라고 보겠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쉽게 생각하죠. x 세제곱, ax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d가 있는데 인수분해 대기를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좌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요 식을 우리가 새롭게 쓰면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베타 x제곱 감마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더하기 알파 베타 x 베타 감마 x 알파 감마 x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수로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요 식에서 A를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내 보면 한편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끼리끼리 같은 거죠. 그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볼게요. 세 근을 다 더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되겠죠. 두 개씩 곱했어요. a분의 c가 되면 되겠죠. 세 개를 다 곱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면 되겠죠. 자, 이게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실근을 등차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알파를 기준으로 뭔가를 뺐다. 알파를 기준으로 뭔가를 더했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자, 이것을 자, 세 실근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세 근을 다 더한 거죠. 세 근을 다 더한 것은 다 더하면 3알파가 나옵니까? 다 더한 것은 자, 주어진 요식에서 마이너스 1분의 자,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이거죠. 알파가 3이란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더라. 어떤 점을 알 수 있냐? 세 개의 근 중에서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한 근이 뭐냐면 3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3이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죠. 자, 집어넣겠습니다. 3을 집어넣을게요. 자, 3을 집어넣으니까 3의 세제곱 27. 그 다음에 3, 3은 9. 거기다가 9 곱하기 9 81이네요. 마이너스 81. 3이는 6. 마이너스 K는 0. 자, 그러면 K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33에다가 빼기 81 빼기 K 한 개 0이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8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랬어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자, 보이나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과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거 다 똑같나요? 네, 마이너스 4로 똑같죠. 네,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 D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로서 일반항은 이렇게 주어진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항은 10, 공차 D 자리에 마이너스 4, 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자,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겠죠. 이때 이 n은 자연수가 되는 거죠. 네, 일반항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자, 구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항상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땐 잘 읽어라. 자, 잘 읽어라. 봅시다. 제2항이 1이다.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 항이 1이다. 그 다음에 제4항과 7항의 b가 1대 3이다. 네 번째 항과 자, 일곱 번째 항의 b가 1대 3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한 것, 외항은 외항끼리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핵심 키포인트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D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6D는 3, 첫 번째 항 더하기 3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하면
6D는 2A1 더하기 9D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정리할게요. 2A1은 마이너스 3D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쵸? 예. 2A1 더하기 2D가 2가 되기 때문에 2배 했어요. 자, 그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D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D를 우리가 마이너스 2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A1이 나오겠죠? 2A1은 D가 마이너스 2니까 A1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 D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5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제6항, 여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n자리에 6을 집어넣어서 그 값을 내가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그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키워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 SN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 SN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S10이 돼야 되겠네요. 다시 쓸게요. 이것을 구해라 그거죠. 예.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2분의 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자, 이 수열은 뭐냐? 첫 번째 항은 4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찾고 싶은 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2분의 10. 첫 번째 항, 10번째 항. 자, 이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이거죠. 첫 번째 항은 4라고 나오고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4 더하기 9D. 근데 D가 1이라 했잖아요. 그쵸? 요거는 어떤 걸 쓴 거냐?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다. 그거 이용한 겁니다. 첫 번째 항은 4고요. D가 1이기 때문에 n 더하기 3 바로 이것이 일반항이다. 자, 그거 이용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2분의 10은 5예요. 5에다가 17을 곱하면 됩니까? 5에다 17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8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예요. 자,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 다 똑같죠? 얼마로 똑같습니까?
7로 똑같네요. 자, 바로 이게 공차가 되겠죠? 공차 D는 7인 자,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랑 똑같네요. 그쵸?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2분의 10n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이거 내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9라서 넣으면 되고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9D.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예요. 공차 D가 7이에요. 자, 마이너스 9에다가 63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54가 되나요? 예. 자, 그래서 10번째 항 자리에 자, 내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값은 5예요. 5에다가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항 내가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예. 225 이렇게 나옵니까? 자, 키워놓고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 그랬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열의 어떤 수열이길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것이 첫째 항부터 자, n항까지 더한 것이 자, 이게 나오겠니? 어떤 수열이길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더한 것이 이게 나오겠니? 자,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거죠. 자, 1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항은 S1이다. S1은 n자리에 1을 넣습니다. 자, 1을 넣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10이다 그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Sn에서 Sn-1을 뺀 것으로 우리가 구하죠. 자, 그때 이 n은 1부터가 아니라 2부터다, 2부터. 자, 여기 n자리에 2부터 넣어야 자연수로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1에다가 n-1의 제곱 8n-1 더하기 1 내가 이거를 빼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내부를 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8n 마이너스 7 n제곱 더하기 6n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1 빼기 n제곱 빼기 6n 더하기 6. 자, 그래서 2n 더하기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하죠. 뭐부터? n은 2부터야, 2부터. 그러면 n자리 1을 넣어보세요. n자리 1을 넣으면 9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이 10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항부터는 2n 더하기 7이야. 이런 수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써야죠. 첫 번째 항은 10이다. 그 다음에 일반 항은 2n 더하기 7이다. n은 2부터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항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린 1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다 줄이고요. 다 줄이고 2번만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만 볼게요. 네,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자, 하자. 상관없어. 이게 무슨 수열이든지. 자, 어떤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니까 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sn에서 sn-1을 빼는데 2부터 의미가 있다. 자, 그 sn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 n 자리에 n-1을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건 5의 n제곱에다가 5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마치 5x 빼기 x 꼴이죠. 이거 4x라고요. 똑같아요. 4 곱하기 5의 n제곱. n은 2부터. 만약에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20이야. 이거는 22야.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고요. 답은 어떻게 써요? 첫 번째 항은 22다. 그런데 그 다음 번째 항부터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져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항이죠. 자, 등차 수열 그랬어요. 등차 수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은 4다. 그 다음에 70은 몇 번째 항인가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죠? 자, 이건 70이다.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다 더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더했는데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4와 70 사이에 어떤 등차 수열을 4와 70 사이에 어떤 수열을 넣었더니 자, 등차 수열이 됐고 이걸 다 더했더니 851이 된 거예요. 자, 등차 수열 맞아요. 그쵸? 처음부터 등차 수열 그랬으니까. 항은 몇 개인가요? n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4고요. 마지막 번째 항은 70이야. 이게 편하다 이거죠. 이 값이 851이 나왔다. 그러면 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n 더하기 2에다가 74에다가 2로 나누니까 37이야. 그치? 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계산을 했어. n 더하기 2는 얼마가 나옵니까? n 더하기 2는 851 나누기 37하면 23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n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 핵심 키포인트 잊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 거기에서 첫 번째 항이 4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의 70이라고 하는 것은 자, 70이라고 하는 것은 23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 A1, A2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21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있다고 할 때 A1부터 그런 건 잘 몰라.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놓겠습니다. 수열 C1, C2, C3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22번째 항이 되는 거고 이건 23번째 항이 되는 것으로서 23번째 항이 7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수열 CN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등차 수열이다. 자, C1은 4가 되는 거고요. 우리 공차 알아요? 몰라요? 공차 몰라요. 그런데 23번째 항이 70이라는 건 알아요. 즉, C1에다가 22D 한 것이 70이라는 건 알아요. 요 식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반항으로서 나온 거죠. 등차 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C1 자리에다가 4를 넣을게요. 자, 4 더하기 그 다음에 22 공차 D 한 것이 70이다. D가 얼마가 나오냐? 3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공차 D가
3인 그런 등차 수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자, 수열 C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4야. 그런데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 자리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 3 더하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8항까지 구하는 거죠. 8항까지 구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항과 자, 여덟 번째 항, 바로 이 값이 필요해요. 그런데 C1은 내가 알아요.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알아요. 4라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얼마라는 거 알아요? C1 더하기 7D. 자, 구하면 알아요. 4 더하기 D가 3이라 그랬어요. 21. 2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을 구하면 4 곱하기 29.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은 얼마입니까? 116이 나오나요? 네. 자, 그래서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자, 116이다. 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꼭 알아두세요. 네, 여기부터. 수열 CN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좀 키워놓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자, 문해력, 선생님 누차 강조하죠. 문장 읽고 해석하는 능력.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거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27이야. 공차 D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 자, 이건 첫 번째 항 n-1D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27 n-1 자, 공차 자리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해서 쭉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근데 원하는 것은 뭐냐? S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쵸? 일단 이 문제로 한번 봅시다. 자, SN의 자, 최대값을 구해라. AN을 한번 보세요. AN. 자, 이 수열 AN을 보면 어떤 형태냐? 첫째 항이 27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5씩 빠지고 있어요. 5, 마이너스 5가 공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 나옵니까? SN의 최대값 그랬어요. SN의 최대값. 즉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합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n항까지 합을 더했더니 최대가 됐어. 자, 볼까요? SN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27에서 뭔가를 더해가 20이 더해요. 양수요. 그쵸? 그 다음에 27에다가 또 뭔가 양수를 더해요. 양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게 커져요. 어디까지가 제일 클까요? 어디까지가 제일 클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제일 크냐면 27에서 2까지 더할 때가 제일 크죠. 그 다음부터는 음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SN의 최대값을 구해라. 얼마일 때 최대가 되냐? 요만큼 더할 때까지가 최대가 됩니다. 1, 2, 3, 4, 5, 6. 6항까지 더한 것이 최대가 자, 되더라. 자, 바로 이것이 자, 알고 싶은 맥시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등차 수열을
더하면 돼요. 네, 그게 바로 최대값이니까. 항이 6개야. 2분의 6. 첫 번째 항이 27이고 마지막 번째 항 2야. 이거 내가 계산하면 끝나겠죠? 계산해 봅시다. 3에다가 요만큼이 3이니까 29를 곱하면 87 이렇게 나오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도 뭐가 중요한지 잘 보고 핵심 되는 곳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다. 그거죠. 100이다.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00이다. 자, 이 값이 400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2분의 10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이거는요 2분의 20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게 5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을 더한 게 20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가 되면 돼? 40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A1과 D 찾는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자, 집어넣을게. A1 더하기 9D가 20이야. A1 더하기 19D가 40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을 끄집어냈죠. 자, 연립을 해서 풉시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 10D가 되고 10D가 20이 나오죠. D는 2야. 공차 D는 2라고 나왔다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요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집어넣으세요. 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2A1에다가 D자리 2를 넣으면 18이야. 그래서 A1은 얼마가 돼요? A1 1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기억해 놓읍시다.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야.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요 문제를 또 해석을 해 봅시다. 네. 자, 이 등차 수열에서 이제 우리는 뭘만 찾으면 돼요?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내가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런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이 5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7이고 자, 이런 등차 수열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중에 아무거나 뚝 띄어가지고 생각해요. 뚝 띄어보고 뚝 띄어서 자, 이렇게 띄었어요. 자, 띄어내면 이건 등차 수열 아닌가요?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딱 띄어놓고 나서 보면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더라. 거기다가 공차는 어때요? 공차 원래랑 같다. 원래랑 공차는 또 똑같죠. 단지 뭐가 달라요? 첫 항이 5에서 11로 바뀐 것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다 쓰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쓰는데요. 다 쓰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쓰는데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항 쓰고요. 네, 첫 번째 항 쓰고요. 그 다음에 11 쓰고요. 2개 빼고 그 다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7 쓰고요. 그 다음에 23 쓰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뚝뚝 띄어가지고 내가 써서 보니까 이건 여전히 무슨 수열이 되냐. 여전히 등차 수열돼요. 공차가 여기는 얼마예요? 공차가 자, 공차 D는 6이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등차 수열이야. 자, 그랬을 때 그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놓고 놔도 등차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뚝 띄워놓고 놔도 또 등차 수열이 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것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되더라. 자, 여전히 등차 수열이야. 단 첫째 항이 달라질 뿐이에요. 항은 몇 개인가요? 항은 10개야. 첫 번째 항은 이게 나오고 마지막 번째 항은 이게 나오는 그런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자, 구하면 되죠. 21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2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0t 네, 1 더하기 40 41이네요. 그 다음에 30번째 항은 어떻게 되나요? A1 더하기 29D A1이 1이고요. D가 2예요. 5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5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5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일부를 뚝 띄어가지고 와도 또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항은 여기는 21이 되는 거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데까지가 자, 시험범인데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은 없더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